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9.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집값은 이번 정부가 다 올려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값을 누를수록 더 튄다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라고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버리는 역설이 되었는지, 집값을 더 튀게 만드는 요소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집값 상승에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정부의 규제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노원구에 있는 미미삼 아파트 등이 이미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튼튼하게 지어진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점쳐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이 내는 사업비 부담은 커지고 세금 폭탄도 이어지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에는 필지가 없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죠. 가뜩이나 서울에는 지속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여기에 공급을 더 줄여버리는 정책을 쓰면 어쩌냐는 취지인데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일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이로 인해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시세에 비례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부과되며 파리 대책 때 언급되고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즉, 이익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그간 과도할 정도로 많이 처먹었던 게 문제이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20개 재건축 단지에서 제초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5억 5천만 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다고요? 이익이 줄어드니 갖은 생떼를 부릴 뿐 아직도 많이 처먹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은 서울의 재건축 단지를 보면 2013년에는 2,600여 가구가 추진되었으나 9월에 재건축 연한이 풀린 2014년에는 4,600여 가구,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13,300여 가구까지 급증합니다. 이때 워낙 많은 세대수들이 추진되었고 이후에도 6,800여 가구, 9천여 가구씩 꾸준히 추진되다 작년에 재초안이 시행된 후 그간 추진할 만한 곳들은 대부분 추진되었으니 900여 세대로 줄어든 거죠. 재초안이 시행되기 전 2013년 같이 막상 추진 단지는 적었을 때 그때 가격이 급등했나요? 오히려 많은 단지들이 추진했던 2015년에서 2017년 사이가 더 많이 올랐죠. 추후 공급이 많건적건 지금 당장 멸실이 늘어나니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가격이 상승해놓고 이제 와서 미래의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끼워 맞춰서 오른다고 말하는 궤변을 하는 걸 보면 내로남불이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니 결국 욕심이 과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멈춘 단지들이 생겨난 거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급하게 추진하는 단지들이 급증한 걸 보면 점점 더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뜻이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이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만일 둔촌주공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가구당 2억 3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는 조합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2016년에 샀던 사람들은 8억에서 9억 중반 중반정도에 샀고,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줄어들 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이나 올해 중순 이후
16억이 넘는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문제죠. 예시로 들었지만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다른 단지들이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익 보고 몇몇 막차탄 투기꾼들만이 손해를 보는데 언제까지 추진을 안 하게 될까요? 결국 추진해서 손해본다고 안 하게 되면 노후화된 아파트를 비싸게 산 꼴이니 매매가가 떨어져 파는 것보다 차라리 추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때까지 매매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럼 더 손해보기 전에 또는 이익을 보게 되는 시점쯤에는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과한 욕심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거지 규제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선언하자 앞다투어 밀어내기 분양을 시작한 것을 보면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서둘러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네요. 또 서울이 공급 부족이 되니 오른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간 통계청에서 뽑은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과 멸실주택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2,700여 세대, 2016년에는 9,000여 세대, 2017년에는 무려 17,700여 세대가 줄었고 작년이 돼서야 1,300여 세대가 늘었네요. 재작년까지 순공급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오죠. 올해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약 5천 가구 정도의 순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예정인데요. 재건축 연한에 풀린 2014년부터 준비한 단지들이 2016년부터 멸실이 폭발하면서 순공급이 줄었던 것이지 무슨 분양가 상한제나 재초안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나요? 그 전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이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멸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줄어드니 집값이 폭등했죠. 향후 4, 5년간은 멸실주택은 줄어들지만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을 했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할 예정이라 순공급은 훨씬 늘어날 예정인데 공급 부족은 얼어 죽을. 좀 조사나 해보고 짓거렸으면 좋겠네요. 지들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지. 두 번째는 과도한 양도세 규제입니다. 양도세가 강화되니 증여나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시중의 매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작년 3월과 9월에 이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도 작년에 이미 많이 했고 올해 초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가 7월에 규제 강화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순간 급증한 거고요. 아니 양도세가 줄면 부동산 시장이 돈이 되니 수요가 몰리는 건 기본이고 양도세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돈이 안 되니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양도세를 줄여서 아니면 아예 없애서 매물을 내놓도록 만들어야 집값이 안정화된다고요? 지금 매물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 안 내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는 바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네요. 결국 높은 양도세는 집을 투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고 증여, 임대사업자, 담합으로 매물 잔금을 해봤자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 추경 매수가 없어지니 집값은 안정되게 되죠. 이렇게 투기 메리트가 떨어지면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되면서 집값은 정상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 규제책으로 집값이 폭등한다고 할까요? 완화 정책을 해도 오르고 규제 정책을 해도 오른다고들 하는데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게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참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계대출 안정과 집값 정상화는 꼭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규제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물이니까 마구선동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입하도록 만들어 지들이 비싸게 팔고 빠지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파리 대책 때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고요? 원래는 개소리죠.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똘똘한 한 채는 무슨 얼어 죽을 똘똘한 한 채인가요? 단지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더 강화되었다고 상대적으로 덜 강화된 1주택으로 프레임만 몰고 나갔을 뿐 실질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멸실도 적정한 수준이었다면 9.13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매수 심리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간 집값 상승은 고분양가를 위한 건설사들의 가격 띄우기 및 이를 위한 언론들의 호도, 그리고 집값 상승의 기대로 추격 매수가 붙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공급보다 멸실이 많이 생기면서 나타난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생겨난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의 폭락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절하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강력하게 잡을 수는 있으나 지금의 목표는 연착륙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죠.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을 한 것은 지금 상황도 예측 범위 내라는 뜻이며 앞으로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이며, 계획대로 하나씩 시행되면 결국 집값 정상화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초 집값은 어느 정도 하락했고, 최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법 대출 및 증여를 잡아내는 등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때는 똘똘한 한 채 등 프레임을 잡아서 투기를 유도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 다른 요소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규제를 했는데도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규제 때문에 공급 줄었고 규제 때문에 매물이 줄었으니 규제 때문에 오른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든 궤변일 뿐이며, 자료를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어긋난 이야기들 뿐입니다. 오히려 9.13 이후 하락세를 한번 맛보고 나니 더욱 두려워져서 이런 호도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며, 머지않아 규제의 효력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란 뜻입니다. 이미 부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제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투기 수요들에게는 마치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단물과 같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결국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단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을 뿐입니다. 이런 환상에 속아 후회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